군대에서 하반신 장애 안고 평생을 살아갈 뻔한 썰.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이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역을 앞두고 있는 강한 임금 부대의 한 병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나 민감하고 보안적인 문제라 사실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는 게 해결하는 첫 번째 과정이듯 아픈 기억을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저한테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 보급병이라는 직책으로 모집병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19라는 재앙이 닥쳐오며 입대 후 2주간 주소지가 경상북도라는 이유로 책도, 여분의 물도, 밥도, 동기들 간의 대화도, 인편, 자유로운 화장실 이용도 못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남은 3주를 주말까지 끼어 빡세게 훈련하고 그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보급병은 한 중대, 포대 혹은 대대의 모든 물자를 담당 관리하는 보급계원, 군수계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군수학교로 후반기 교육을 이수하러 갑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라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후반기를 거치지 못한 채 포대급 보급계원으로 바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앞으로 닥칠 제 미래를 몰랐습니다. 보급병은 단순히 군수를 관리하는 만큼 화학병 못지않게 후반기 교육이 아주 중요시되는 병과입니다. 저는 후반기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짬지 시절 졸지의 관심병사 처지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뭘 물어보면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교육 자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라던가 시스템이 되게 간소화됐거나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 시간이 흘러 한 포대 보급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병 마루봉쯤 제게 아주 큰 시련이 하나 닥칩니다. 저희 부대는 포병 부대로서 북한의 도발에 언제든 대응하기 위해 즉각 대기라는 주간을 6주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하 병행하여 언제든 기동하기 위해 전투준비태세 FTX를 한 달에 2번씩 훈련을 하던 일정이 나름 바쁘던 부대였습니다. 한 달에 2번 하면은 그래도 나름 빡센 부대죠. 전준태그 아침에 그거 하는 거 있죠. 그 소리. 그러던 제게 실화는 바로 철야훈련 도중 상급자의 지시로 야간에 물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포병은 전투준비태세가 시작되면 대포 위에 모든 물자를 적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보급병이기에 포반이 물자를 받아가기 위해 창고에 오면 그 창고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만 당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 결국 제가 직접 물자들을 적재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시하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물자를 들고 대포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평시라면 괜찮았겠지만 그날 이른 오후에 폭우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끄러웠겠지. 그 위에가 밤인지라 시야 확보도 안 되고 대포 위는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못한 저는 3.3m라는 높이에서 떨어지고 큰 낙상을 입게 됩니다. 순간 당하며 떨어지고 무슨 일인지도 모를 정도로 놀랐고 몸을 일으키며 창고로 다시 위치하러 가려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크게 느꼈습니다. 바로 왼편 하반신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내 상황을 의식한 저는 긴장이 풀린 동시에 비명을 질렀고 전우조를 했던 후임은 황급히 간부를 데리고 와서 저를 의무대까지 옮겼습니다. 하필 그날 야간에는 우천 예상으로 배차가 제한되어 저는 응급실조차 이용하지 못하여 결국 다음날 긴급 외진으로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군의관은 MRI 촬영을 권했고 저는 촬영을 했습니다. 판독을 해줄 테니 2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곳까지 다시 올 여건이 안 된다. 제발 금일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그럴 수 없다. 답뿐이었고 저는 복귀해서 2주 동안 시체처럼 퍼다주는 밥만 먹고 허리 고통으로 200m를 이동하는데도 고통 때문에 20분을 소요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상으로 인해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창고에 가지도 못하는 저는 자연스럽게 일가 열애가 되었고 제 업무는 당연히 저를 제외한 3명의 분과원들이 짬을 맞았습니다. 업무가 가뜩이나 많은 보급계이고 늘 해오던 일이 아니기에 분과원들은 상당히 힘들어했고 저는 그에 따라 눈치 아닌 눈치를 받으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무료하게 환자처럼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사그라들지 않는 통증과 왼쪽 다리가 아직도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낙심하며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다가 2주가 지나고 저는 판독을 받으러 다시 군병원에
내원합니다. 판독 결과는 천추 1번, 요추 4번과 5번 추간판이 좌측으로 터져 나왔고, 즉 허리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는 생활적 습관이나 기타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와서 생기는 병명이 아니냐, 이렇게 외상적 요인으로 한 번에 신경이 터지는 게 가능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게 답변이었고, 그 조치로 저는 정형외과에서 30분 물리치료, 그 이제 부항 같은 거 있죠, 그 딱 붙여가지고 이게 전기 오게 하는 거, 그 개쌈마이 전기치료를 5회라는 말 같지도 않은 처방을 받았고, 이에 저는 소견서라도 작성하고 진통제라도 달라는 요구에 군의관을 알겠다면 상세히 적어주고 진통제 2주를 받아서 복귀했습니다. 제 직속 상가는 행보관으로 소견서를 보더니 시술이나 수술 권유는 안 받았냐 물어봐서 그게 뭔지도 모르는 저는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호관님은 굉장히 극대노하시면서 그딴 돌팔이 같은 처방이 어딨냐, 내일 배차 따로 내줄 테니까 가서 시술이나 수술이나 치료 여건 등등 닥치는 대로 물어보고 받아라 라고 하셔서 다음날 저는 앉아있기도 힘든 고통을 동반하고 다시 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의관에게 그대로 물었지만 군의관은 한숨을 쉬면서 이 병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시술이나 수술 가능한 의사나 장비가 없다. 정 그러면 현무신 심의를 받거나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민간병원이나 가라. 저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너무나 실망하며 보호관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군의관을 바꿨으나 군의관은 똑같이 응변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말하고 뒤에 환자들이 밀려 있으니 그 정도만 하고 가라 라며 본원에서는 이 조치가 최선이고 더는 못해준다는 말과 함께 등 떠밀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 이용의사 소견서 한 장을 들고 차량에 탑승을 하는데 눈물이 밀려왔습니다. 당시 제가 아파서 온 건지 아니면 이 참담한 현실에 부딪힌 스스로가 안타까워서인지는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혼자 타서 그 씁쓸했을 거 아니야. 슬프기도 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부대로 복귀하고 보급관님은 일단은 일갈 열애시켜 줄 테니까 집합도 점호도 하지 말고 대신에 동기들 눈치가 보일 수가 있으니 간부 연구실에 있는 침대에서 생활하며 배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 그래도 행보관님이 이것저것 좀 많이 제보자를 챙겨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절 욕하는 사람이 사라지지는 않는 법.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이제는 분가원을 넘어 온 포대가 언제 그랬냐는 듯 동정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꿀 빠는 새끼 혹은 꾀병, 현부심이나 하지 굳이 부대에 눌러앉아서 사기 저하시키는 새끼 등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그 부대원들을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 부대원들도 그냥 편하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훈련 뛰고 작업하고 몸 자체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 동안 저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군대라는 게 뭔가 비교를 이게 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빨리 치료를 하고 낫게 해주는 게 베스트인데 그 과정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급관님은 여러 제도를 찾아보았고 포대장님은 제게 현부심을 권유했고 신검을 받으러 군병원에 방문했지만 공문 올리기 전에는 신검을 못 해준다며 일주일 전에 퇴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부심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공문이 있어야 되고 그 공문이 내려왔을 때 가지고 병원에 가야 그걸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민간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요구될 치료 기간은 당연히 제 연가와 포상휴가를 다 합친 것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보급관님은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으면 다 낫고 나서 네가 복귀를 하더라도 전역할 때까지 휴가를 아예 못 나갈 거라는 생각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신 끝에 지휘관 권한 하 병원 진료 목적 청원 휴가라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상 날짜로부터 2달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쳤을 때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했었을 텐데 이게 없거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간부님들이 잘 모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여론이 휴가를 어떤 목적으로도 통제하던 분위기라 효과도 없는 물리치료랑 진통제를 붙잡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2달을 넘겨 저는 대대장님에게 직접 청원휴가 31일을 받고 병원에서 한 달을 치료받게 됩니다. 참고로 병원비가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2,200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다친 것 같아. 하지만 휴가 전 부대에서는 서류를 바리바리 쌓아서는 민간병원 이용 시 어떤 부분에서든 일절 금전 지원이 안 된다라는 다수 서류에 엄청나게 사인을 많이 하고 나온 거라 온전히 자기 부담이었습니다.
뭐냐면은 훈련 받는 도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친 거잖아. 그리고 2달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나가서 이렇게 치료비가 2,2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야? 물론 군대라는 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다칠 수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나와 버리면은 솔직히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억울해. 하지만 제 허리의 심각성도 심각성인지라 31일로는 택도 없었고 저는 이제 막 거동에는 제한은 없었지만 운동이나 격한 동작은 힘든 상태 수준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보다 놀라웠던 건 제가 자리를 오래 비웠다는 이유로 행정병이란 보직은 박탈당하고 밖에서 자동차 정비를 좀 많이 해왔다는 이유로 대포 정비병으로 보직 변경 당합니다. 허리가 아픈데 컴퓨터 대신 정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강도 높은 일과 잦은 훈련 등으로 결국 허리는 다시 작살이 났고 왼쪽 다리도 다시 삐걱거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제서야 꾸역꾸역 버티던 제 미련함은 바닥이 났고 이제는 현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눈물 삼키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군대에서 다치면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치면 그냥 손해니까 제발 건강하게 전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건데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전역을 하고 정확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몇 달 전에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사연이고 아마 크게 다치신 것 같아요. 비용 자체도 크고 시간도 어떻게 보면 제때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되었든 간에 이거 보내주신 제보자 분께서는 정말 보험 관리 잘 하셔서 쾌차하셨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을 했을 때 군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던가 어떤 처방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당하면은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데도 없고